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한국어 교육 시간입니다. 네, 베트남에서 한국어 강사 되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려 한다, 뭐 이렇게 제 사무실에도 찾아오는 분도 계시고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이제 베트남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그러니까 16년이 됐거든요. 원래는 이제 교육대학교에서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어요. 네,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나서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갖게 되면서 다시 이제 한국어 교육을 대학에 편입을 해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베트남에서 제가 한국어 교원 강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평생교육원을 설립해서 평생교육원에서 법무부 연계교육기관, 법무부 사회통합 연계교육기관으로 하여서 이렇게 한국어 교육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거 제가 베트남에서 가르치는 이 사진인데요. 베트남에 제가 MBPA라는 이렇게 한국어 유학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한국어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제 베트남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한국어 교육을 하죠. 네, 베트남에서 한국어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16년을 베트남을 오가고 이렇게 베트남에다가 법인도 설립하고, 그리고 제가 그 서울 디지털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서 사이버 평생교육원도 만들고 한국 중앙 평생교육원, 이제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한국어 교육을 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인 전문으로 이렇게 한국어 교육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뭐 중국인들도 있고 태국인들도 있고 베트남인들도 있고 하는데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설명하는 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라는 이런 말을 설명할 때도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사람이 우리가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사람이 만나서 인사할 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학생들도 스스로 공부하면서 선생님의 어떤 한국어 발음 공부하는 형태, 그 정도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전문으로 가야겠다. 이거는 전문으로.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가서 중국인 전문 한국어 강사가 되든, 또 뭐 태국에 가서 태국인 전문 한국어 강사가 되든, 뭐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한국어 전문 강사가 되든, 뭐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영어로 하는 것도 뭐 베트남 학생들이 영어를 모르면은 설명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2005년에 베트남에 가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터넷으로 한번 가르쳐 봐야겠다 해서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사이버 평생교육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시도를 했는데, 그때는 베트남의 그 인터넷이 보급은 됐지만 PC방 위주, 그리고 집에 컴퓨터가 많이 없었어요.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베트남 사람들이 많다라는 상황을 알고 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학생들이 거의 100명 정도 이제 제 교실에서 공부를 했고, 베트남에서는 거의 300명, 많을 때는 300명 정도가 제 교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 본 경험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어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원을 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뭐 러시아 사람, 뭐 미국 사람, 뭐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다 섞어 놓으면은 진짜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설명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려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려면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네. 베트남에서 한국어 강사 되려면 할 때 요 려면, 요 연결 어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걸 이해 못해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 려면이 만약 그렇게 원한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만약 원한다면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려면은 만약 원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만약 원한다면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라면 네우무언 이렇게 하면은 금방 알아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과의 회화는 한국인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려면이라는 이 연결 어미를 설명할 때는 베트남어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출판을 했어요. 토픽 문법, 네, 고급, 뭐 중급, 초급, 뭐 이렇게 해서 한 5권 정도의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대학교에서도 출판을 했어요. 베트남 대학교에서도 초급, 중급, 고급을 출판을 해보고 또 한국에서도 출판을 해서 양쪽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베트남어를 모르면은 한국어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베트남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인정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한국어 센터를 만들려면은 베트남 대학교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토픽 외국어 능력에서 4급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다, 그거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한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베트남에서 인정 안 하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죠. 물론 베트남에 세종학당이 있어요. 세종학당. 그 세종학당에서 내가 한국어 강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어 교원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한국어 교원 3급 과정, 그 이수 과정이 있어요. 그 이수 과정을 그게 이제 120시간에서 150시간 이렇게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이수했다. 그 이수증이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한국어 그 세종학당. 그 정도로 이제 한국어 강사들이 좀 모자란 상황이죠. 그런데 뭐 한국어 강의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베트남에서는 어떤 자격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하려고 하면은 이제 대학 졸업장은 요구해요. 대학 졸업장은 요구를 하는데 내가 그냥 뭐 시간 강사로서 이렇게 하겠다 그럴 때는 뭐 한국인이면 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세종학당이 됐던 또 한국어 이런 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싶든 간에 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 교원 3급 이수 과정을 이수를 하시든 아니면은 이게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이수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그걸 이수했어요. 그 한국어 교원 3급 그 이수 필수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뭐 시험이 더 어려워요. 시험 봐서 3급 취득하는 게.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이수를 하면 2급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2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무튼 좋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더해서 베트남어를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어나 베트남어를 알면 제일 좋죠. 굉장히 고급 강사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영어를 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어를 꾸준히 공부하시면은 뭐 베트남에서를 그죠? 베트남. 그래서 한국어 하면 띵 한국 강사 장비엔 네 되려면 네. 그래서 내우무언 쩌타잉 장비엔 띵한 베트남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네. 베트남에서 한국어 강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에 관련해서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